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변화.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 그리고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이럴 때 일컫는 얘기 있나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득과 실이 갈립니다. 악재에 민감한 시장인데 오늘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이 장중에 217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분 좋은 변화로 이어지려면 시장에서는 지표 확인이 이어져야 할 텐데 변화하는 지표를 다룬 유안타 증권의 분석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설비 투자입니다. 기업이 생산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유형 자산을 구입하는 걸 말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게 단적인 예로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는 금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어 현재까지 괜찮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확대될 거란 전망입니다. 자, 2011년도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반도체를 찾는 이들이 많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이잖아요. 지금이 바로 교체 시기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출 이 지표를 보십시오. 사실 수출로 밥 먹고 산다라는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너무 중요하게 거론되는데 근데 이 지표가 여전히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 부분이요. 하락률이 3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줄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구나까지는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변화될 지표는 무엇일지 이게 궁금해지는데 바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메디케어 물가가 5%대에 육박하고 있다 하는데 이를 방증합니다. 주요 지표 역시 상승 방향이라고 하는데 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된다는 전략도 참고해 보시죠. 자, 모멘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달라지는 경제 지표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죠. 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동반된다면 상승하는 시장이 반갑기만 할 겁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문을 열고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 성실히 해주셨고요.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 오늘도 해내겠습니다. 저희랑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샵 3771,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셔도 되고 함께 느낀 점 공유할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 채팅방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팟빵, 팟캐스트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이제 주식공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 오늘 이 시간은요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방송까지 오시는데 비가 좀 왔죠. 네, 네, 많이 좀 선선해졌어요? 네,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또 비 예보가 있고. 근데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어제 온도가 낮에 한 체감 온도가 한 35도 이 정도가 올라갔었는데. 이른 폭염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좀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정장을 여름철에도 입고 출근하다 보니까 오늘은 되게 선선해서 모처럼 그래도 비가 와서 좀 반갑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때이른 폭염 때문에 짜증 지수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좀 선선하게 좀 시원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식시장 올라갔는데 내 종목이 안 가서 굉장히 답답한 분들 이럴 때 더 기분 안 좋으실 수 있어서 오늘 정영호 과장님이 좀 실력 발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도움 주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공장 가봐야 될 텐데 재료 납품된 상황부터 보고를 해드려야겠죠? 우선 화면으로 띄워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우선 휴재 보이시죠? 이 무상증자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MTN이 각각 선정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보이시죠? 자, 한국경제TV와 MTN이 분석을 했고요. 아난티, 대북 관련주 오늘 반등세에 있었어요. 이데일리TV와 한국경제TV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TPC, SNS텍, 펩트론을, 한국경제TV가 우리들 휴브레인,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매일경제TV가 메디톡스, 필옵틱스, 알서포트, 리노공업, 삼성전기를, 마지막으로 MTN이 아이큐어,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을 분석했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과장님, 자, 네. 오늘 특징주는 전반적으로 전 채널에서 저희가 모아봤는데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특징주를 보게 되면 네. 좀 뚜렷한 부분이 좀 보이는 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좀 주도 섹터 위주의 그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이제 표출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섹터 관련한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포착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5G 관련한 섹터라든지 이러한 섹터 중심의 그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 받았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거의 뭐 주도 섹터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개별 종목 이슈, 그러니까 개별 모멘텀에 따른 그러한 또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는 지수는 뭐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한 게 아니라 좀 개별 종목,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거의 뭐 공통점이 별로 없는 그러한 개별 종목 그러한 모멘텀, 뭐 무상증자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 뭐 호재라든지 이러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 같은 맥을 하고 있는 게 종목 장세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공장의 열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자, 그럼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제 풀어볼 텐데 첫 번째 이슈 메이커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고 판단하셨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오늘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지금 나온 TPC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은 좀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쵸, 예.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3D 프린팅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종목군들이 어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네. 일제히 그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TPC 같은 경우에도 매번 이러한 3D 프린터 관련한 그러한 시장의 좀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항상 이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 필수 부품을 비롯해서 또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업체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공업사업부라든지 모션사업부를 비롯해서 3D 프린팅 사업본부가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3D 프린터 관련한 그러한 정책적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될 때마다 항상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 3D 프린팅 관련 이슈보다도 더욱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한일 그런 무역 분쟁에 따른 이제 국산화 장비 국산화에 대한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군요. 네, 수혜에 예.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경쟁하는 주요 이제 경쟁사가 바로 일본의 SMC라고 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품질은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인데 국내 시장에서 이 일본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있던 이 일본 업체의 그런 장비를 좀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현재 회사 측에서는 지금 일본 제품과 동등한 품질의 제품을 좀 보유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밝히면서 향후에 이제 일본 업체 그 국산화 이슈와 더불어서 향후에 이제 이 회사의 좀 장비가 계속해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국산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좀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산업 장비, 자동화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공합기기와 모션 컨트롤을 이제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캐펙스 투자, 즉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전방 산업에서 설비 투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도 뭐 앵커님이 처음에 앵커 브리핑에서 이제 설비 투자 관련한 그런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올해 또 캐펙스 투자가 하반기에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또한 최근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해외 법인, 공격적으로 지금 해외 법인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좀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이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좀 담고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지금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쪽으로 국산화에 대한 바람이 크게 불고 있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이걸 특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관련주 좀 보시고 이 관련 부분에서 캐펙스 투자나 2차 전지 그런 쪽으로 증설 모멘텀도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이 회사들 어쨌든 전방 산업에서 뭔가 이제 설비 투자를 그러니까요. 해야지 예. 결국은 이 회사가 만드는 그런 부품들, 자동화 설비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 결국엔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방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러한 주요 이제 그 자동화 장비 설비를 이제 하는 그런 뭐 업체들이 만약에 설비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지금 이 회사는 납품표가 사실상 지금 뭐 없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제 전방 산업의 이제 캐펙스 투자 활성화 여부가 관건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좀 경기와 좀 함께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국산화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일본 제품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그러한 문의가 계속해서 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좀 국산화로 좀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좀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쳤고 오늘 일부 수익 실현 매물일까요?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 상한가가 4,075원이었고 현재 3,900원 선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특징주 가볼게요, 과장님. 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방송 통해서 이제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요. 네. 오늘도 뭐 지금 신고가 행진을 지금 가고 있는 삼성전기를 두 번째 잘 가네요.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경제TV가 선정을 했고요. 네. 예. 자, 근데 삼성전기는 뚜렷한 흐름이 있는데 수급적인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파는데 이 종목을 사니까 더 눈길이 가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아주 공격적인 네. 순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좀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냐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 수요와 또 스마트폰 수요가 좀 회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많이들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수요가 이제 위축됐었던 그러한 수요들이 이제 하반기로 좀 이연됐을 가능성이 좀 높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애플의 지금 또 신형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상반기 그런 이연 수요가 하반기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장 위축으로 지금 실적 둔화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러한 이연 수요로 인해서 더욱더 빠른 또 실적 개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뭐 5G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좀 미뤄진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이연 수요가 있다는 점, 수요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5G 그 인프라 투자와 증가와 함께 또한 이제 MLCC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지금 핸드셋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상당히 지금 부진했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러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강력한 좀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내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지 않나요? 그렇죠, 삼성전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사실상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올해 상반기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YOY로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이러한 수요가 좀 회복이 된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즉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그런 실적 모멘텀에 좀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익 확대 사이클, 전략 거래세 이쪽에서도 출하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내년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는 또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전략적인 가격적인 매력 좀 봐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신고가가 14만 8,500원 선으로 알고 있고 한 2월 19일에 나왔는데 이거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주가가 3.8% 상승하면서 13만 7천 원 선이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행진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하반기 그러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좀 상승, 좀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지난 2018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고점 부근이 한 16만 원대였습니다. 16만 6천 원, 당시 이제 최고점을 기록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좀 열어놓고 보시면서 지난 전고점인 한 15만 원에서 한 16만 원 정도 트라이 여부를 계속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주가는 한 15만 원에서 한 16만 원 선 정도로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4거래 연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6월 12일 이후 하루 제외하고는 쭉 샀고요. 삼성전기 3.7%까지 상승폭 높이면서 13만 6,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특징 좀 가볼까요, 과장님?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오늘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기록을 한 휴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재는 이데일리 TV 그리고 한국경제 TV, MTN 대부분의 채널에서 휴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호가상부터 쭉 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휴재 뭐가 의미가 있는지 사실 이제 메디톡스 반사 이익으로 한때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무상증자 이런 또 공시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했는데 어디부터 짚어볼까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주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앞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네. 4월에 이제 나왔었던 이러한 메디톡스 품목 허가에 대한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즉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났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장 초반 이제 급등한 이유는 바로 이제 휴젤이 오늘 200% 무상증자 공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급등세를 좀 주가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휴젤이 오늘 보통주 하나당 신주 2개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뜨겁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오늘 이제 좀 장대 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갭상승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좀 호재로 많이 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제 주식을 이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사실상 이제 주주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전혀 이제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만큼 이제 발행 주식 수가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변하는 건 없다. 즉 이제 시각적인 그러한 효과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항상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 무상증자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가 결국엔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이제 상장이 될 때쯤 되면 결국엔 다시 원위치 이제 무상증자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귀하는 그러한 이제 경향을 좀 보인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좀 뜨겁게 반응을 하다가 오늘 점진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무상증자 이슈는 좀 일시적인 그러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중요한 것은 이제 경쟁사인 메디톡신의 그러한 톡신 국내 품목 허가 취소 최종 확정에 따른 이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러한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휴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휴젤 1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많이 좀 상승폭은 줄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27% 넘는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그래도 상승폭 줄이면서 56만 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52주 신고가 장중에 났는데 장중 64만 2천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은 이런저런 이제 호재가 있으면서 지금 6거래 연속 5거래일이네요. 상승 가도
매도를 달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특징주 3가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저희 전반적인 시장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저희 전반적인 오늘 시장의 분위기 알아볼 텐데요.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뒷심이 좀 붙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오전장보다 약간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었는데 조금 더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이 나홀로 사긴 합니다만 네. 뭐 시장의 질이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하려는 의지는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부터. 예,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해프닝이 있었죠. 하지만 네. 오늘은 이제 그런 일이 없고 일단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적극적인 매수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대략 한 600억 정도, 기관 한 87억 정도 매도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러한 이런 투심들을 볼 때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한 200억가량 지금 사고 있고 기관들이 한 500억가량 팔고 있는데 물론 개인이 오늘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에서 한 460억, 코스닥에서도 한 400억 정도 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는 건 아닌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조금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소폭의 매수에도 시장은 조금 이렇게 시프팅하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좀 특징적으로 보여주면 삼성전자가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IT가 지수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특징주를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현대 모비스의 강한 상승 상당히 눈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론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가 한 3%, 기아차가 한 5%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모비스가 아침부터 강하면서 7%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의 어떤 그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판매가 늘어나야만 그러한 부품들을 소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비스가 최근에 기업의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기존의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업체에도 납품을 시도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현대중공업의 굴삭기라든지 아니면 현대기계죠. 현대기계의 굴삭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관련된 부품들을 자체 생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현대기아차의 부품사를 탈피를 해서 하나의 종합적인 그 부품사 이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가 오늘 돋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휴젤에 대한 어떤 많은 기대감이 있으셨을 텐데 생각보다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거죠. 개장만 했을 때도 대략 한 20%대의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지금 10%까지 상승폭이 좀 축소됐습니다. 두 가지 재료가 있었죠. 하나는 무상증자에 대한 것들, 또 한 가지는 메디톡스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증권가에 오늘 또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기대감을 펼쳤는데 오히려 메디톡스가 오늘 좀 5%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휴젤이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목표가가 거의 지금 현재가 수준이에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무상증자는 기업에 있어서의 제로죠. 재료가 거의 반영되는 게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별로 없고 휴젤에 대한 현재가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료를 받고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는데 이 재료를 분석하는 것도 정말 돈의 힘이지 않나. 그렇죠. 돈이 움직이니까. 그걸 그런 어떻게 부분에서. 보느냐가 가장 예. 더 핵심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예. 의미에서 차영주 소장님의 색다른 시선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의 가치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 잠시나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5호장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5호장의 같은데. 전략은 예. 일단은 뭐 시장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별도의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예.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늘은 삼성전자의 행보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매기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기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오후장까지도 시세 탄력은 좀 있을 것이다. 직전 고점을 아직 뚫어주기까지는 좀 갭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 한 지수는 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는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일반 청약. 일반 청약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네.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일단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제 시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이 현재 49,000원에 공모가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되면 대략 그 시총이 49,000원을 됐을 때 3조 8천억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지금 SK 바이오팜의 기업의 가치를 좀 봤을 때 증권가에서는 대략 한 4조 수준 정도 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모가 된다라면 거의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실 때 SK 바이오팜을 독자적인 그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죠. 그렇죠. 그 정도 시총이 예, 되겠다. 예.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가 시총이 50조고요. 셀트리온 60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이 정도까지 지금 현재 공모를 하면 4조니까 예. 대략 한 최소한 10배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일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첫날 이게 이제 공모를 하시면 많은 수량을 받지는 않겠지만 첫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라고 하면 현재 49,000원 플러스 49,000원 대비해서 위로 100% 아래로 100% 움직일 수 있는데 당연히 위로 100%가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시초가가 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초가는 100%가 올라가고 30%가 올라간 12만 7천 원이 상한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10조로 대략. 시작하는군요. 예, 대략 10조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0조로 야, 시작한다 하더라도 예. 그때 사면 삼성바이오 정도만 되더라도 5배는 올라갈 수 있고 50조라고 하셨죠? 그냥 예, 예, 예. 50조니까 삼성, 5배가 올라갈 수 있고 셀트리온만 하더라도 6배가 올라갈 수 있는 6배. 이렇게 예.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인식들을 하시면서 예. 그 뒤에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예. 따라서 저는 공모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익이 날 겁니다. 물론 공모 청약을 하는데 지금 경쟁률이 워낙 세니까 이런 분 많은 수량을 받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공모 이후에 과연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게 일반적인 고민이죠. 네. 저는 아니다. 아직 아니다. 단언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유방암 치료제라든지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범용적인 거죠. 많이 쓰는 거죠. 네. 많이 쓰는 거죠. 지금 유방암 치료제도 여성분들의 유방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되는 부분들이죠. SK 바이오팜의 주력은 뇌신경 물질입니다. 이 뇌신경 물질이라는 게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뇌혈관 뭐 그런 질환 치료하는 예, 그런 거니까 예, 예. 더군다나 이 지금 현재 SK 바이오팜의 감사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게 다 그쪽이에요. 그쪽 시장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에 몇 조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8조입니다. 8조? 그럼 시총이 10조면 아, 전 조금- 세계 매출보다 많은 거예요. 예. 물론 SK 바이오팜이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이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에 대한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근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CMO 위탁 생산이 크죠. 이번에도 또 계약을 하나 큰 걸로 또 공장 따왔죠. 자꾸 짓고 있고. 네, 그래서. 공장을 5공장까지 짓고 네, 있고 네. 거기에 신약 개발하고 있죠. 예. 셀트리온 이미 유방암 치료제와 관절염 치료제가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이 팔리고 있죠. 따라서 단순하게 이거 대비해서 SK 바이오팜을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아, 그렇네요. SK 바이오팜은 공모주를 오늘까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네. 공모된 이후에 그러면 내가 추격 매수 12만 7천 원에 사서 20만 원에 팔고 나오면 어떻겠는가? 예. 물론 그 주가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이제 앵커도 모릅니다만 우리가 냉정하게 이 시간에 통해서 가치를 말씀드리면 가치는
상장된 이후부터는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다고 하는데 예. 청약이 굉장히 뜨겁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적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이 SK증권 간다는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왠지 많이 줄 것 같아서. 예, 근데 예. 그건 아닌데. 아닌데. 어쨌든 그만큼 그렇게 여기가 뜨겁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모까지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식 딱 개장하고 새내기 예. 줄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때 과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궁금했었는데 예. 약간 브레이크를 걸 만한 그런 요소인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주식이 무엇을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바이오니까. 셀트리온이고 뭐 신약 개발을 한다니까 예. 좋다니까 들어가지만 그 바이오가 과연 어떤 바이오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용성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 범위가 넓은 것인가, 제한적인 것인가. 맞습니다. 이 약도 쓰여야지 매출이 나니까. 맞습니다. 그게 예. 뇌와 관련된 매출, 뭐 우리 주위에서 보면 유방암 환자들 많죠. 관절 아프신 분들 많죠. 네. 하지만 노화계는 뇌가 당연히 좀, 그렇게 되니까. 아프신 분들은 예. 물론 간혹 계십니다. 간혹 계시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의미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차영주 소장의 보는 시각은 또 색달랐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투자 판단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장의 분석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샵 3772 문자로 그리고 유튜브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관심주 공장으로 찾아뵐게요.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DB금융투자 디지털팀 김현겸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시청자님들이 궁금한 사항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소부장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이 테스였어요. 테스 한 3770원 선 10%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뭐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들 좀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오늘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부장 중에서 장비보다는 소재 종목들의 네. 이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오늘 10% 중반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스 같은 경우는 현재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그런 가격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평택에 있는 이 디램 쪽에서도 추가적인 장비 발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보유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차트를 보고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종목이 이제 2017년까지 크게 한번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이상 주가가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진적인 회복을 하려는 시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회복을 하는데 그 회복 속도가 이제 올 초 가격 대비해서는 많이 좀 부진한 편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는 지금 이 코로나19 오기 전 이 가격대를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사는 전체 빠진 거의 한 절반 정도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부진한 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주봉상으로도 지금 주요 지지대
지금 이 200주봉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보시면 계속 여기서 지금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의 이제 한 달 이상 이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23,500원에서 24,0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몸집이 좀 가벼워지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 뭔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동트기 전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공급 계약 소식 같은 그런 모멘텀이 좀 받쳐줘야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움츠리고 있고 박스권 안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박스권을 돌파해야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들도 이제 다시 반등의 그런 움직임이 좀 오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관심주 공장 납품 상황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TV, 한국현대TV, 매일경제TV, MTN을 관심주 선정해봤습니다. 이데일리TV는 일진다이아, 삼보모터스, 대한육판, 녹십자, MS, 삼성중공업, 한국경제TV가 에이스테크, 서웅, 부강약품, 현대모비스, 매일경제TV가 필옵틱스, SO일, 동진세미캠, 동아화성, MTN이 PSK, 네오팩트, 스튜디오 드래곤, 삼성 SDS, 캠시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팀장님 1위 채널, 4위 채널 각각의 이유 짧게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 1위 채널은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동진 세미캠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했던 MTN이 네. 이제 1등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MTN 아니죠. 매경이죠. 예. 매일경제TV가 예, 1등이라고 예.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동진 세미캠, 현대모비스, 일진다이아 이 종목들이 이제 이데일리와 한국경제, 매일경제에서 하나씩 골고루 뽑았는데 있네요. 예. 없는 이제 MTN이 아무래도 네, 오늘은 좀 가장 좀 네. 부진한 그런 추천주가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관심주 첫 번째 종목 가볼게요. 뭐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예. 가장 센 놈부터 봐야 되겠죠. 뭐가 가장 동진 세요? 세미캠이 오늘 아. 히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매일경제 16% 네,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장중에 19%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죠. 아까 제가 테스랑 어떻게 보면은 좀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19가 오기 전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릴까요? 네, 네, 훨씬 넘어섰어요? 그런 지금 건가? 코로나 오기 전보다 훨씬 넘어섰죠. 지금 예. 보시는 거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에요. 주봉이네요. 예, 주봉인데 이 종목 역시 지금 2만 원을 지금 넘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했었잖아요. 네. 거의 2만 원을 못 넘은 게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 코로나 오기 전까지 이 박스권에서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 긴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점을 갔다가 지금 상승을 하면서 한 3주 전에 이 부분을 좀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탄력이 붙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이 레벨을 지금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확인하고 지지가 되니까 가파르게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모멘텀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WTO에 제소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다시 한번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엄포를 놨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반도체에 관련된 이 소부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더욱더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무려 이제 1조 4천억 원 가량 되는 종목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동진 세미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제 싼 주식이 아니죠. 1조 원 이상 되는 주식이고 1조 원 중반대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이제 거의 역사적인 이 신고가 레벨이죠. 보시면 이제 2017년에 한번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테스 빠진 것처럼 이 종목도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회복을 하는데 회복 속도는
테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에 그렇네요. 상승을 하면서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동진 세미캠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대체될 수 있는 불화수소 관련된 포토 레지스트리나 뭐 등등등 EUV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동진 세미캠 가장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화수소 관련주도 많이 뛰더라고요. 최근에 그랬죠. 예. 국산화 맞습니다. 측면에서.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가 좀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커졌을 때 이제는 단순하게 안정적인 실적으로만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은 약간 이제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이 실렸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네. 이 반도체 업계가 많은 그런 변화를 겪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이 이제 지금 아이폰에 들어가고 있는 모바일 CPU는 애플이 직접 이제 로직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애플 맥, 아이맥에 들어 PC 컴퓨터죠. 이 PC 컴퓨터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 CPU는 PC CPU는 아직 인텔 걸 사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직접 하겠다라고 자사칩을. 네, 자사칩을 직접 하겠다고 그저께 공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변혁의 시절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는 반대급부로 좀 수혜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국과 일본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한국과 일본 간의 그런 이제 무역 분쟁 물론 이게 뭐 과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진 이 문제가 실타래가 계속해서 꼬여만 가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러면서 이제 국산화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 역시 동사에는 또 수혜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또 미국과 중국과 이제 이 무역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이제 피터 나바로가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네. 얘기했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또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어제 그래서 변동성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화웨이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화웨이가 지금 5G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어떻게든 좀 발을 넓히려고 했는데 초반보다 작년보다는 오히려 올해 유럽 쪽에 이제 싸늘한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19와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서양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워낙에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화웨이가 납품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씩 영토를 이제 확장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관련된 1차 벤더나 이런 회사들 역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서 네.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바로 동진 세미캠이다라는 네. 관점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신고가 레벨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격대를 제시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고가는 모든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익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손실을 보신 주주가 거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급하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집이 더 가벼워질 거고요. 주가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환경이 주춤해지지 않으면 당분간 계속해서 좀 상승, 우상향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5일선, 21선 그런 기술적인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한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뭐를 선정하셨을까요? 오늘 대형주 중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죠. 바로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네, 오늘 예. 장중에 10%가량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날이 별로 없죠. 네, 시가총액이 이제 20조 원 종목인데요. 이렇게 이제 10% 장중에 움직이는 그만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고요. 그만큼 현대모비스가 왜 올라가냐라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수소차 관련된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워낙에 시장의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사가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 전기차와 수소 연료차로 갔을 때
동사가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어제와 오늘 이틀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아직도 이제 역배열된 상황이죠. 20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 종목은 좀 안정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배열로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지수의 움직임도 좀 중요하겠고 또 2분기에 동사의 실적 역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2분기에 아무래도 자동차 판매,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진한 실적이 어느 정도 부진할 것인지는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아까 동진 세미캠이랑은 좀 다른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대외적인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이제 동사가 또 다시 한번 흔들릴 때 그럴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어떤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점진적으로 저점은 이제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200일선을 돌파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선은 약 22만 원 선이기 때문에 22만 원. 네, 1차적으로 이 22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신데요. 이 22만 원 선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 레벨은 이제 26, 7만 원 레벨이겠죠. 네, 요 레벨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또 차후에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22만 원 선에서 일단 22만 원 예, 선에서. 방향성을 좀 탐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현대모비스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세 9거래 연수 이어지고 있고 기관도 동반 팔자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수급적인 포인트는 잠시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관심주 이 경제 채널에서의 관심주 가볼게요. 예. 저의 관심인가요? 아니요, 경제 채널에서 관심주 세 번째 마지막 관심주. 종목이 예. 이제 일진다이아죠. 일진다이아. 네, 예. 일진다이아를 한번 이데일리 보시면 TV가 선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수소 탱크를 만드는 수소 탱크를. 그런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명 수소차 관련주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전에 작년이었죠. 작년 1월 달에도 한번 크게 시세가 났었어요. 한번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주봉인데요. 이때죠, 이때. 요때가 이제 2019년 1월 달이에요. 이때도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 수소차 관련된 수혜로 한번 크게 시세가 났었거든요. 그때, 예. 그리고 나서 1년을 쉬었어요. 네, 그 이후에 1년을 쉬면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제자리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V자로 올라오면서 이 종목 역시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테스보다는 동진세미캠의 그런 방향성을 가고 있지만 아직 2019년 고점을 벗기지 못했죠. 근데 이때 2019년에 올라갔을 때는 수소차의 거의 대장 종목으로 좀 움직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대장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대장 종목은 지금 뭐 두산 퓨어셀이나 이런 연료 전지 쪽에 좀 더 시장에서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연료 전지가 아무래도 좀 수익성도 좋고 그리고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또 좀 더 지금은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 추세는 좋아요. 지금 계속 우상향의 모습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5일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쉴 수 있는 자리에서 쉬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하지만 1차 목표가는 이제 46,000원 부근에서 2019년 고점 라인이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수소차 관련된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돌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46,000원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팀장님의 관심주 가볼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역시 수소차 관련주예요. 대세는 대세인가 봅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전기차 대비해서 수소차가 조금 더 고난이도고 조금 더 어려운,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은 맞는데요. 네. 지금 미국에서 워낙에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 워낙에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빠르게 봐주셔야겠네요. 네, 예. 효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일회성
부진 때문에. 하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한전 및 전력 신사업 부분의 수주 회복, 그리고 건설 부분 역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거고, 동사의 핵심은 이 CNG와 LNG 등의 가스 충전소 관련된 이슈예요. 동사는 가스 충전소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스 충전소 관련된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로드맵을 보시면 매년 약 22%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흐름이 이런 역배열, 굉장히 안전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당분간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정배열을 좀 완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급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이제 5일선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준비한 가격이 28,500원인데 이 밑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제 26,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 오늘 효성중공업이 김현겸 팀장의 관심주였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팀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내일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